자, 안녕하거든. 은미애 선생님이야. 일단은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선생님도 좀 약간 어색하네. 평소 그 선생님 말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니네들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약간 가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열악한 상황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너네들 수험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상황상 반별로 진도가 조금 약간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너네들이 그동안 이제 배웠던 그 내용들을 모평 보기 전에라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이번 시간에는 지문 설명을 하는 시간은 아니야. 문제를 통해서 말 그대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거든. 리마인드 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알고는 있으나 또 막상 우리가 선제에서 마주대했을 때 또 드는 느낌들이 또 다양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맞췄거나 또는 헷갈렸거나 또는 틀린 문제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인을 하고 싶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수능장에서는 작은 실수로 여러분들의 어떤 등급이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배우는 그런 어떤 짧은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다는 건 알지만 조금만 집중을 해서 마지막 라스트 정리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석가 1번 한번 자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별표 2개짜리 작품이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이번 시간은 지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지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작품들을 기억에서 소환시키는 어떤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지? 물론 지문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선지 또한 아주 중요하다. 왜냐면 지문의 내용은 알겠는데 선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항상 문제에서 좀 약간 곤혹스러운 결과를 또 얻을 때도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자 이제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선지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모의고사상에서 각 작품별로 모의고사상에서 물어볼 법한 자 모든 선지들을 다 자 모아놓은 겁니다. 자, 항상 선지를 파악할 때는 그 선지 안에 키워드를 빨리빨리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그 선지가 원하는 내용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체크를 조금 하시면서 다른 어떤 문제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단축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의 키워드는 자, 뭐가 보이니? 태평성대가 보인다. 그렇지. 자, 그러면 지문에 일련의 태평성대나 또는 태평성대와 유사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 자, 여러분들 눈에 자, 뭐가 보여요? 자, 지문 한번 넘겨보면 자, 선생님 눈에는 선항선대가 보여. 자, 여러분들도 이제 보이죠, 그죠? 자, 선항선대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자, 뭘로 이해하라고? 태평성대로 이해하라고 했어. 맞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선지는 그 태평성대에 대한 화자의 소망과 기대가 드러나 있댔어. 자, 이런 어떤 정서나 태도에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디에 있다? 서술에 있다. 자, 지문 한번 볼래요? 자, 그랬더니 선왕선대 뒤에 서술어 논이 아와 지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논이 아와 지다는 자, 맥락적으로는 놀고 싶습니다. 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했으니까 자, 이 선지 자,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다음에 2번 선지 가겠습니다. 자, 새 모래벼랑이라는 것은 자, 가는 모래벼랑이야. 됐고 3년의 바위 위 라는 공간에 자, 너네들이 어떤 식물이나 꽃을 자, 심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거기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랄 수 없겠죠. 자, 따라서 이 공간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환경이다.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구운 밤은 한때 지녔던 생명력. 자, 그러면 밤이란 거는 한때 생명력 있었다는 거네? 자, 그렇죠. 자, 밤나무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는 분명히 밤에도 생명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자라기도 하고 그랬겠죠. 됐죠? 자, 하지만, 자, 이 밤을 이미 구웠다라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더 이상 생명력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선지는 맞네요?
자, 뒤에 있는 선지 파악해 볼까요? 자, 무쇠입니다. 자, 재단했다는 건 만들었다는 거고, 철歴이란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된댔어. 자, 바로 옷입니다. 자, 그럼 무쇠로, 자, 옷을 만들었대. 이 무쇠 옷이, 자, 금방 헐거나 닳아지니? 그건 아니지? 자, 따라서 오랫도록 지속되는, 자, 존재로 표상하는 거, 자, 맞는 선지가 되겠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에서 3년의 옷과 구슬은, 자, 선생님 기억으로는 너네가 이 4번 문제를 쓸 때 질문을 꽤 많이 했었어. 기억나세요? 자, 항상 시에서 우리가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는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옷과 구슬이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자, 밑에 있는 선지, 귀하고 값진 것을 표상한다 인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적으로 파악해야죠. 자, 6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일단 6년부터 볼까요? 이 구슬이 어떤 의미를 쓰였는지.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구슬은 깨지겠죠. 하지만 끈은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자, 이 말을 왜 하는 거니? 바로 밑에 있는 거. 지문을 외롭게 지내더라도 믿음이야 그치리까 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어떤 상황은 임과 이별에서 천년을 외롭게 지내는 상황과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구슬은 단순하게 귀하고 값진 게 아니네요. 자, 여기서 구슬의 의미는 바로 임과 나의 어떤 사랑한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게 단단한 바위라는 어떤 시련에 부딪혔을 때 깨진다면 이건 이별이 되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믿음은, 너에 대한 나의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어떤 작품의 맥락상으로는 이건 단순하게 귀하고 값진 것을 표상한다 라고 보기 힘들고요. 자, 3년 한번 볼까요? 자, 3년에서는 여기서 옥도 자체가 자, 귀하고 값진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을 자, 연꽃에 이 옥이다 연꽃을 새긴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 연꽃이 자, 이 바위에 자, 붙여서 그 꽃이 새 묶음이 나야만이 내가 유독하신 님과 헤어지겠다. 이런 어떤 맥락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옥은 뭐야? 원래, 자, 꽃이 피려면 그 꽃 자체가 생명력 있어야 하잖아. 근데 옥에다가, 새긴, 연꽃이야. 그러면 거기에, 꽃이 필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자, 그럼 여기서 옥은 단순하게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니고, 무생명성을 나타내는 거지. 생명력이 없는 거.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절대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제 5번 들어가 볼까요? 자, 5번에서 사연의 철사. 끈, 6년의 끈. 자, 오랫도록 자, 존속한다는 것까진 맞죠? 자, 여기까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유한한 존재 화자.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유한한 존재,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의미 가끔 자주 나오죠. 자, 이때는 보통 경우의 수는 뭐냐면, 자, 인간이라는 거는 영원히 젊을 수 없지, 늙거나, 인간이라는 건 영원히 살 수 없지, 죽거나. 우리 이런 경우에 보통 화자 내지는 인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지문의 사연을 한번 볼까요? 사연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무쇠로 철옷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아서 그 옷이 헐리가 없는데 헐어져야만이 유독하신 님과 헤어지겠다 이렇게 나왔잖아. 됐죠? 전혀 유한한 존재 의미가 없죠. 그죠? 자, 따라서 자, 이 앞에 있는 의미도 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 뒤에는 무상감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무상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배웠어. 개선문에서 배웠거든요. 자, 경우의 수 1. 어떨 때?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경우의 수 2. 어떨 때? 내가 젊었는데 늙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경우의 수 3. 어떨 때? 자,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다음에 경우의 수 4. 너무나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요때 이제 우리가 무상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자,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무상감도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6번입니다. 자, 유추적 발상이라는 건 모든 시에 다 해당한다고 하면 돼.
자, 유추적 발상은요, 자, 빗댄 표현인데, 물론 비유적 표현이 안 나온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년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죠? 자, 지문 한번 잠깐 볼래요? 자, 구슬과 바위와 끈을 통해서 사랑과 이별, 믿음을 빗댄 거지.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오연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 통해서 역설적 상황으로, 됐죠? 그죠? 역설적 상황으로. 자,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오연을 볼래요? 자, 무쇠로 자, 소를 만들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소를 철로 만든 산에 갖다 놓는데요. 그 소가 철로 만든 자, 풀까지 먹어줘야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자, 불가능한 상황, 역설적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나왔죠? 자, 그래야만이 사랑하는 님과 자, 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무쇠로 된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화자의 확신이 있었어? 전혀 아니지. 자, 이런 불가능한 상황, 역설적 상황을 나타낸 거는 절대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자, 따라서 정답은 X. 됐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은, 자, 화자는 6년에서 자신과 이미 이별한 상황을 끈에 끼워져 있던 구슬이 바위에, 자, 떨어지는 어떤 상황. 이거 아마 아까 이야기했었죠. 선생님이 6년 대충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6년에서는 이별한 상황을 구슬바위, 이런 어떤 상황으로 빗대서 표현한 거다. 자, 맞습니다. 자, 이제 9번 가볼까요? 자, 9번은, 자, 6년. 자, 6년이 계속해서 좀 잘 물어봐 주죠? 왜 그러냐면 전제 정석가에서 제일 중요한 년이 바로 6년입니다.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자, 끈은 끊어지지 않아. 자,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임에 대한 나의 믿음, 계속해서 오래 지속될 거라는 거. 자, 맞는 선지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 갑니다. 자, 반어법 어디 있어요? 2연에서 5연까지는, 2연에서 5연까지는 세 가지가 무조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역설, 두 번째가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반어법이야. 자, 모든 2연에서 5연까지가 유덕하신 님을 여희아와 지다, 여희아와 지다는 이별하겠습니다야. 자, 겉으로는 이별하겠다지만 절대 그 앞에는 불가능한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따라서 이것은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자, 화자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염원까지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자, 계속 중복된 선지가 나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 작품의 가장 핵심이야. 자, 불가능한 상황.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 정답은 O. 자, 6년 또 물어보고 있죠? 자, 구슬. 자, 여기서 사랑을요,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관계까지 폭넓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끈은 임에 대한 나였던 믿음. 자, 바위는 임과 나였던 사랑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 자, 맞는 거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빠르지 않죠? 자, 13번 넘어갑니다. 자, 또 반복되는 선지 보이시나요? 자, 이 정도 되면 너네들 다 이제 외워졌겠다. 그죠? 자, 반어와 역설 나왔고요. 자, 사랑 강조하는 거 됐고요. 자, 비유도 아까 찾았습니다. 6년에서. 자, 서리법도 아까 6년에서 보였죠? 하지만 여기까진 맞죠. 하지만 의구심은 안 돼. 왜 그러냐면 의구심이라는 건 의심이야, 의심. 사랑에 대한 의심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옥은 연꽃의 본래적 속성. 자, 연꽃의 본래적 속성은 뭐였을까? 바로 생명력이지. 꽃이 필 수가 있는 거잖아. 생명력이 있으니까 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을 자, 옥으로 만들었댔어. 자, 옥은 생명력이 있니 없니? 없지. 자, 따라서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거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네요. 15번입니다. 6년의 구슬은 자, 끈과 달리 깨지거나 변하기 쉬운? 그렇죠. 구슬은 바위에 떨어지면 깨지잖아. 하지만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정석가입니다. 일단은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선지들은 선생님이 골고루 전문 다. 너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된댔어. 선생님이 알아서 다 밥상을 차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자, 정석과 단순한 어떤 지문 해석보다도 이런 어떤 선지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물어봐 지는 거구나.
아, 이 작품에 대해서 나오는 선지들은 대충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미리미리 파악해 두신다면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석가고요. 자,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고려 멸망과 관련된 자, 세 가지 작품을 연달아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 항상 모든 시를 읽을 때는 그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자, 흥망이 유수하니에서는 자, 여러분들 500년이 보여야 돼, 500년. 왜냐면 고전에서 500년은 거의 대부분이 고려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따로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바로 문제로 한번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지문에서 500년이 보이면 자, 고려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 고려의 옛 궁궐터 어딨나요? 자, 위에 지문에서 자, 만월대 자, 보이죠.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5.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에서, 자, 화자는 지나가는 객을, 자, 관찰해. 자, 선생님 밑줄을 어디 치는지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내가 선지를 파악해야 될 때의 어떤 키워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객이 화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고, 화자의 관찰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객은 바로 누구라고? 화자라고. 화자를 뭐 한 거야? 객관화시킨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나가는 객을 관찰한 건 아니고, 자, 뒤에 있는 고려 멸망에 대한 자, 무상감은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무상감은 경우의 수, 자,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경우의 수, 내가 젊었는데 갑자기 늙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자, 세 번째 경우의 수, 나라가 멸망했을 때, 자, 네 번째 경우의 수, 너무나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자, 이 작품에서는 자, 해당하는 거 맞죠? 자, 3번 이어갑니다. 자, 아까 자, 객은 지나가는 객이 아니랬어. 화자 스스로를 객이라고 객관화시킨 거고, 감정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뒤에 눈물.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인 추초라는 건 가을 풀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청각적 심상은 어디 있나요? 자, 목적이라는 거 밑에 뜻풀이 안 해줍니다. 반드시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피리소리입니다. 자, 병치라는 건 차례대로만 나오면 되는 거고요. 자, 퇴락한 옛 궁궐도 아까 만올 때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당연히 쓸쓸한 분위기 됐겠죠. 자,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하강적 이미지는 긍정, 부정 의미가 아니고 무조건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거. 자, 지문에선 석양 보이죠? 해가 지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꿀팁 하나 전해드릴게요. 자, 영탄적 표현은요, 거의 대부분의 고전 시가에서는 다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탄적 표현을 따로 찾을 필요가 거의 없어.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고전 시간은 감탄문 내지는 서리적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항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는 선지하고 없는 선지가 있다 했잖아. 자, 뒤에 있는 자,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선지들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선지. 자,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작품 들어갑니다. 자, 이미 제목에서 500년이라고 제시가 됐네요. 자, 500년 나오면 무조건 뭐다? 고려 멸망이다. 됐고. 자, 그럼 바로 밑에 선주로 넘어갑니다. 자, 지배적 정서라는 것은 주된 정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옛 도읍지, 고려 옛 도읍지. 자, 위에 지문에서 도읍지가 보이네요. 됐죠? 자, 돌아보면서 느끼는 자, 감이라는 건 정서 내지는 생각 내지는 감정입니다. 됐죠? 자, 모든 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관조적 작품을 제외하고는 정서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5가 되겠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만국의 한이라는 건 나라가 멸망해서 느끼는 어떤 슬픔 내지는 쓸쓸함, 자, 안타까움도 있고요. 자, 다만 자연과 자, 인간 사이 유사점 오히려 반대죠. 자, 중장을 쳐다볼까요? 자,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오히려 인걸은 사라지고 없다라고 이야기했어.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유사점이 아니고 서로 이럴 때는 대비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감탄사를 통해서 자, 감탄사가 자, 보였나요? 자, 감탄사는 맨 마지막 종장에 어지버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자, 고려 왕조의 몰락 상황 우리가 이해했고, 자, 무상감 아까 배웠죠? 자,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산천이 의구하다라는 거는 자연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자,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진술 5. 자, 아까 선생님이 5번에서 이제 대구와 영탄적 이제 표현을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영탄적 표현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자, 너네들은 대구만 자, 판단하면 되는데 자, 대구라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한 문장 내지는 비슷한 어떤 내용이 서로 앞뒤로 내지는 옆으로 붙어야 돼. 절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자, 그리고 보통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아니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여기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앞뒤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 자, 보였나요? 자, 바로 이 부분. 어디야? 중장.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자, 고려 멸망과 관련된 작품. 넘어갑니다. 자, 선인교 날인물이 자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앞에 있는 두 작품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자, 문제 1번으로 바로 한번 확인해 볼래요? 자, 문제 1번에서 이 작품은 화자가 고려 유신이면서 동시에 조선 개국의 공신이야. 자, 따라서 앞에 있는 두 작품의 화자하고는 이해관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너네들이 이제 이 작품을 조금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고려 멸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지문에서 반천년 보이죠? 자, 키워드 찾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이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라 내가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자는 고려 왕업에 대해서 무상감까지는 느꼈나요? 느꼈죠. 자, 초장에 선인교 날인물. 자, 그런데 자, 이런 어떤 물을 통해서 반천년 왕업이 지금 남은 게 물소리뿐이로다. 그때 선생님이 이 물소리를 자 공허감 또는 무상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쓸쓸함 이런 식으로 좀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두 작품하고 비슷해. 망한 나라에 대해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는 거 맞아. 됐죠? 하지만 선제를 보면 더 이상 애상에 빠지지 않고 자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의지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질문만 보면 알 수 없지만 자, 아까 우리가 1번 선지에서 이 작품의 화자는 조선 개국의 공신이기도 하랬잖아. 자, 그러면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맨 마지막 종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돼? 자, 이미 나라가 멸망을 해서 자, 무상감이 느끼긴 했지만 하지만 아이야. 고국의 흥망을 이제 와서 물어서 무엇 하겠냐라는 거야. 지금 조선이 개국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선지의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2번 가볼까요? 자, 화자는 특정 청자. 그럼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불러야 됩니다. 자, 지문에서 맨 마지막 종장에 아이야. 자, 서류적 표현도 보였나요? 자, 끝나는 종결어미가 의문형으로 끝나야 돼. 의문형. 자, 무삼하리오. 자, 뒤에 있는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자, 표현하고 있다.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선지. 됐죠?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선인교 날인 물이 자동으로 흘러 들어간다. 자, 이거 초장에 나왔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조선 건국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나요?가 아니죠. 분명히 아까 말했습니다. 중장까지는 똑같이 앞에 있는 두 작품처럼 무상감을 느끼지만 마지막 종장에서 조선 개국의 공신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 오히려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은 바로 어디? 맨 마지막 총장.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X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4번 고국 흥망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 이입시키려면 감정이입 소재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껏해야 사물이라고 해봤자 물밖에 없는데 자, 물이 만약에 감정이입 소재가 되려면 물 앞에 수식어 자, 물 뒤에 서술어 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지. 그지? 그래서 감정이입은 아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공간 이동이 되려면 자, 여러 공간이 나와줘야 돼.
자, 물론 선인교 날인물이 자아동에 흘러들어 자, 공간 이동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변하고 있나요? 아니죠. 화자의 정서가 변하는 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죠. 왜냐면 처음에는 무상감을 느꼈다가 이제 와서 말해서 무엇 할래?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극복의지.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앞에 있는 대상의 변화라든지,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자, 공간의 이동이라고, 자, 보긴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정답은 X.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 멸망과 관련된 세 개의 어떤 작품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 자, 구지가로 가겠습니다. 자, 구지가는요, 반드시 배경설화가 나옵니다. 문제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배경설화에서는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있어. 자, 수로왕의 자, 탄생설화라는 둥. 그 다음에, 자, 왕을 맞아들이는 어떤 노래라는 둥. 됐죠? 그리고 그냥 이제 왕을 맞아들이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흙을 파면서 자, 부르는 노래라는 둥. 자, 얘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 작품은 가락국 시조인 자, 수로왕의 탄생설화 맞고요. 자, 사구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네 줄로 이루어진 자, 한역가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한자를 자, 번역한 그런 노래란 뜻이야. 자, 따라서 5가 되겠네. 자, 2번입니다. 자, 임금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아까 배경설에서 확인했고요. 집단 가무요 맞나요? 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금 부르고 있잖아. 사람들이 자, 거기 배경설화를 보면 모여들면서 흙을 파면서 자, 이런 어떤 노래를 함께 불렀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진 맞아. 그런데 뒤에는 주술성은 뭘까? 자, 주술성이라는 거는 소원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그 소원이 들어주는 행위야. 자, 지금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는 소원을 비는 행태잖아. 그죠? 자, 그런데 진짜로 그 소원이 들어졌나요? 했더니, 자, 배경설을 보면, 자, 6개의 황금알이 내려온 거 맞잖아. 자, 따라서 이 정도 되면 주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사람들 흙을 파면서, 자, 부른 거 맞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요죠. 정답은 5가 되겠고요. 자,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고픈 4번. 자, 맞지만 개인의 간절한 염원이 아니고 집단의 간절한 염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X. 개인이 아니고 뭐다? 집단이다. 자, 냈나요?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지도자를 자, 추대라는 것은 뭐냐면 맞이한다, 떠받든다 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위한 집단의 제의적 자, 개념 하나 들어갈까요? 가끔 소설에도 제의적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와. 제의적이라는 건 쉽게 받아들여 주세요.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뭐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제의적이야. 여기까진 맞죠. 하지만 거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거북이는 이 집단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거든요. 자,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이어지죠. 거북이는 바로 뭐다? 신령스러운 존재야.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 이때 자, 머리를 내밀어라. 자, 원했던 건 머리죠. 자, 그래서 머리가 이제 바로 새로운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네. 자, 이 작품은 호명, 명령, 가정, 협박. 자,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거 맞나요? 자, 살짝 질문 넘어가 볼까요? 자, 호명, 명령, 가정, 구워 먹으리, 협박. 가능하겠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호명, 명령, 가정 협박으로 이루어졌지, 자, 선경후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자, 선경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앞에는 배경과 같은 경치 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화자의 정서나 감정이 드러나는 거야 돼.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자, 보리타작 같은 작품도 해당해. 앞에서 보리타작하는 농부의 모습 나왔고요. 뒤에 그 보리타작하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의 깨달음이 나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하나의 어떤 예시가 되겠네. 자, 그런데 뒤에는 선지는 맞을까요? 자, 부족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 왕. 자, 추대하는 과정에서 부른 노래 얘는 맞죠. 하지만 성경우정 때문에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X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자, 구지가 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작품입니다. 자, 꽃샘바람.
자,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바람이 꽃을 지게 하는 것 또한 자연의 어떤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 자, 꽃을 지게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있죠. 자, 바로 위에 봅니다. 자, 피고 지는 거 모두가 자연이래. 자, 그래서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그랬어. 자, 여기서 자연은 단순한 자연적 배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바로 이제 우주의 이치, 자연의 섭리라고 분명히 그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꽃샘 바람이, 자, 꽃을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만이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류적 표현이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다. 자, 화자는 꽃을 위해서 자신의 공력을 허비한 존재. 자, 꽃을 위해서 자신의 공력을 허비한 존재가 누구였죠? 자, 바로 맨 왼쪽 지문 볼래요?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자, 공력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꽃을 아끼는 마음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꽃을 정성스럽게 만든 조물주라고 생각한다. 자, 맞는 선지가 되겠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화자는 꽃샘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게 어딨나요? 자, 항상 우리는 지문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느낌으로 감으로만 풀면 나중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 부분에 있네요. 어디? 여기 맨 왼쪽 지문. 자,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을 어찌 죄 주지 않으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어기면 하늘이 죄를 준단 말이야. 따라서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5가 되겠습니다. 자,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한 존재는 가위질한 존재는 누구였어? 바로 이 부분이요. 맨 왼쪽 지문 꽃을 만들 때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했다. 누가? 자, 바로 조물주가 그랬댔지. 근데 그 존재가 꽃을 정성있게 만든 조물주와 대립된대. 안 되죠? 이 존재와 이 존재는 같은 존재야. 둘 다 조물주를 나타내는 거야. 자, 따라서 정답은 X. 자, 조물주는 오묘한 우주의 어떤 이치, 운영하는 존재 맞죠? 그죠? 하지만 화자의 소망을 실현해줘? 여기서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었나요? 화자의 소망. 집단의 소망이 나타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구지가 같은 작품. 자, 여기서는 소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정답 X. 자, 그리고 7번 가봅니다. 자, 조물주와 직접적인 대화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직접적인 대화를 하려면, 자, 복수하자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부분도 없었죠. 정답 X. 자, 화자는 조물주가 꽃샘 바람을 보낸 행위의 의미. 자, 분석하고 있는 게 있었나요? 있었죠. 자, 왜 그러냐면, 자, 갑니다. 자, 맨 왼쪽 끝을 보면 바람의 지책은 만물을 고무시키는 거야. 잘 자라게. 이렇게 만물의 혜택을 입히는 거야.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바람을 불게 해서 꽃을 영원히 생장시킬 수 있게 하죠. 맞죠? 자, 따라서 이 꽃샘 바람은 바로 이와 같은 어떤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8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꽃샘 바람은 꽃의 아름다움을 시기해서 부는 부정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죠. 화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자, 따라서 X. 자, 이거는 사람들의 관점이야. 사람들의 관점. 자, 주로 이 선지는 화자의 관점을 물어보는 선지니까 X가 되는 겁니다. 자, 꽃샘 바람은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꽃을 지게 하는 존재다. 얘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사람들의 생각. 자, 따라서 자, 화자는 생각이 다르죠. 화자와 사람들 간의 생각은 공통점이 아니고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화자의 생각이 아니야. 따라서 공통점이 아니고 차이점이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꽃샘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작품 동동입니다. 동동. 별표 3개짜리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좀 더 신중하게 조금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지문을 보시다시피, 자, 서사를 포함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원령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령체 형식. 자, 너네들이 지금 이번 EBS 연계에서 원령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 두 작품이야. 지금 보고 있는 동동과, 자,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농가 원령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작품, 여러분들이 원령체 형식이다라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 작품은 고려가요로 여기까지 됐고요. 됐죠? 자, 1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은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원령체,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선지가 되겠다. 자, 2번입니다. 이 작품은 시상의 흐름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서로 연과 연이 인과성이 없다라는 거야. 순서를 바꿨을 때 내용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작품은 달거리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1년과 2년, 2년과 3년 각 달별로 뭔가 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까지 맞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 송축이라는 거는 잘 되길 바래라는 마음입니다. 자, 의미를 담고 있는 거 맞죠? 송축이 어디 있는데요? 잠깐 볼래요? 바로 서사 부분에. 자, 이렇게 덕을 바치고 복을 바치고 누구한테? 다 님한테 바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공축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3번입니다. 서사에서는 자, 대구적 표현, 아까 대구적 표현 배웠네요. 자, 앞뒤, 옆으로 서로 짝을 이루면서 이어지는 문장. 자, 하지만 그 이어진 것이 종속적이 아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자, 그리고 화자가 덕과 복을 임과 함께가 아니고 임에게 바치는 마음이야. 임에게 바치는 마음. 자, 그러면 대구적 표현과 정말 임한테 바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바친다고 그랬지 함께 누린다라고 한 거 없어. 자, 문장 구조 서로 비슷하면서 자, 위아래로 지금 붙어 있고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그죠?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문장의 어떤 의미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죠? 자, 이런 것들을 대구적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X 함께 때문에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높이 켠 등불은 훌륭한 인품의 님 모습 됐고, 자, 예찬적 태도니까 임에 대한 어떤 우러르는 마음까지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5가 되겠고, 자, 5번입니다. 자, 10월 노래에서 감탄형 문장, 영탄적 어조, 영탄적 표현을 말하는 건데, 선생님의 고전 시가에서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가 자신 행동을 자 후회하는 내용. 자, 그러면 10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그런 게 나왔나? 자기 보고 자 바락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리고 꺾어 버리신 후에 누가 꺾어 버린 거야? 이미 꺾어 버린 거죠. 그 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다. 누구를? 자신을. 자, 그러면 임에게 버림받은 이후에 자 누구하고도 인연이 맺어지지 못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 자, 따라서 어떤 후회도 없죠. 버림받은 것까진 맞지만 후회를 하고 있는 감정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6번입니다. 11월 노래에서는 화자가 사랑한 임과 떨어져서 느끼는 슬픔, 애상적인 어조로. 자, 그러면 우리가 11월 노래에서 이별 상황과 슬픔만 찾으면 되겠네. 자, 11월을 보면요. 지금 슬알 살아온겨. 자, 뜻풀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옆에 뜻풀이 보면 슬픔이 되살아나네. 왜 슬플까? 이미 현재 없어 슬프겠지? 자, 이미 없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바로 밑에 있는 거. 고운님과 지금 헤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다 되는 거죠. 해당하네요. 자, 따라서 다시 문제로 넘어오면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9월에서 황하라는 건 국화야. 자, 계절을 드러낸 소재 맞죠? 자, 가을을 드러내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외감을 드러내는 거 아니죠. 경외감이라는 거는 넘사벽, 감이 너무나 대단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보통 초월적 존재나 신적인 존재 또는 위인한테 느끼는 감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9월에서 황하라는 것은 9월 볼까요? 자, 황하가 뜰 안에 피었단 말이야. 근데 집안이 너무나 조용해. 왜 조용할까? 이미 없어서. 이 꽃을 같이 감상할 힘이 없어. 자, 그래서 이 황하는
화자의 어떤 감정을 더 부각시키는, 외로운 감정을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그때 배웠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오면 경애가 잘못된 선지.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7월에서 화자는 님을 떠올리며, 자, 재회에 대한 확신. 자, 그럼 7월 내용을 잠깐 들어가 볼게요. 님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재회에 대한 확신. 자, 님 나왔네요. 자, 백종. 여러 가지 곡식을 차려두고 임과 함께. 그런데 여기서 확신이 아니고 소원이지, 소원. 임과 함께 있고자 하는 소원을 비는 내용이네. 자, 따라서, 자, 다시 넘어가 보면 이거는 재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아니죠. 그냥 소원이야. 소망을 비는 거야. 자, 정월 노래에서, 자, 추위가 다소 풀렸어. 자, 봄이 왔다는 정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정작 자신을 녹여줄 의미 없이 홀로 지내는 거. 외로운 처지, 슬퍼하고 있다. 자, 정월 노래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문. 자, 이렇게 하면서 복습을 한 번씩 더 하는 거야. 자, 정월입니다. 자, 날인물은 자, 시냇물이야. 시냇물. 자, 시냇물이 자, 얼면서 녹았어. 어떻게 해서 시냇물이 얼다가 녹을 수 있을까? 자, 왔어. 뭐가 왔어? 자, 봄이 왔어. 자, 봄이 와서 시냇물을 얼면서 녹는데, 자, 세상 한가운데, 자, 홀로 있는, 누구? 화자. 그러면 서로 대비되는 거 맞죠? 나는 왜 홀로 있어? 이미 왔어, 안 왔어? 이미 안 왔어. 여기서는 봄이 왔어. 그래서 물이 녹았는데, 여기서는 이미 안 왔어. 그러면 서로 대비되는 거 맞죠? 대비되면서 나 슬픈 거 맞죠? 자, 그러면, 자, 다시 9번으로 넘어오면, 얘는 맞는 선지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6월 노래와 7월 노래에서는 이미 화자를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 자, 6월과 7월에 자, 기억이 있는지 보세요. 과거 해상이. 그리고 현재 냉정하게 대하는 임의 태도. 그 태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는 키워드는 과거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냉정한 임의 태도, 그 다음에 나의 비판적 태도. 자, 6월, 7월 가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 기억에는 없었는데. 자, 6월을 보면, 자, 6월 보름에, 자, 벼랑에 버려진 빛 같다. 자,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미 돌아보신다면 쫓아가겠다. 이건 임에 대한 미련이지, 미련. 비판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나한테 냉정하게 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없고,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도 알 수 없고, 7월은 아까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과거에 대한 기억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대하는 임의 태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태도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 알 수 없고,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네. 자, 11번입니다. 자, 3월에서 달래꽃. 자, 임의 모습을 예찬한 거 나왔나요? 그만큼 아름다운 임의 모습. 자, 3월 잠깐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복습하는 거야.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죠. 자, 3월에 핀, 자, 만춘, 봄에 진달래꽃,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대. 누가? 이미. 이 정도 되면 예찬 맞죠? 그만큼 남이 부러워할 정도 아름답다라는 거니까, 자, 맞는 거네요. 자, 12번입니다. 자, 4월 노래에서는 자신을 잊고 찾아오지 않는, 자, 녹사님. 이것을 꾀꼬리 새와 대비했고요. 보통 문학에서 대비는 대조입니다.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 자, 이 12번 선지는 중요한 선지입니다. 왜냐면 원망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 말투, 뉘앙스를 보고 판단해야 돼.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 자, 4월 노래 가볼게요. 자, 이쪽입니다. 자, 4월을 안 잊어서 왔어. 누가 아니고 꾀꼬리가. 자, 근데 이 문장 조심해야 돼. 자, 4월을 안 잊고 이 꾀꼬리는 왔는데, 자, 녹사님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옛 나를 잊고 계신가? 라고 물었지만 이거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여기서 너네들이 이제 원망의 정서를 읽어내야 돼. 야, 꾀꼬리도 왔는데 너는 왜 안 오는 거야? 이런 말투거든요. 자, 따라서 자, 원망의 정서 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2번. 자, 그다음 13번입니다. 자, 8월 노래 가을에 거둔 자, 풍성한 곡식, 만족감,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 자, 세 가지 키워드가 8월 노래에 있어야 되겠네요. 풍성, 만족감, 그 다음에 정성과 노래. 정성과 사랑.
자, 8월이고 갑에는 추석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님을 매셔야만이 오늘이 진짜 추석이래. 라는 것은 오늘 추석이긴 하지만 이미 없기 때문에 진짜 추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 뭐 풍성함, 그 다음에 뭐 임에 대한 어떤 사랑과 정성, 만족감 이런 게 있었나요? 전혀 없지. 자, 따라서 정답은 X. 자, 14번입니다. 12월 노래에서는 자, 화자가 뜻하지 않는 인물과 인연을 맺게 되어 임과 단절되는 상황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한 어떤 절망감. 자, 절망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것도 맥락, 자, 지문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자, 그러면 뜻하지 않는 인물과 인연이 맺어지고 자, 임과 단절됐고 절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로 넘어갈게요. 자, 12월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12월 보면 자, 밥상 위에 젓가락 같대. 누가? 내가. 자, 그리고 이 젓가락을 님 앞에 갖다 놨어. 왜? 인연을 맺으려고. 자, 근데 임이 아닌 다른 놈이, 다른 손님이 가져다 물어버렸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원했던 건 뭐야? 임이잖아. 임과 인연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었어. 너네라면 절망감 느껴지지 않겠니?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잖아.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만춘 달래꽃.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네요. 임에 대한 애찬적 태도를 드러낸 소재. 9월의 황하. 문제 풀었던 거네요. 자, 화자의 어떤 부재로 인한 어떤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관물. 따라서, 자, 만춘. 자, 달래꽃이 아니죠. 황하는 맞지만, 정답은 X. 자, 16번입니다. 자, 10월 노래의 바락과, 자, 이 그 16번 문제를 질문을 선생님이 겁나 많이 받았어. 16번. 자, 바락, 그 다음에 12월에 저는 금방 배웠죠. 자, 둘 다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를 의미합니까? 미루어 짐작하면 안 돼. 반드시 정보를 찾아야 돼. 자, 갑니다. 자, 12월이 먼저 나왔네. 아까 12월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님한테 자 갖다 바쳤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다 물어버린 상황이야. 여기에 님한테 버림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어 없어? 자, 없죠. 자, 그런데 10월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네요. 이 바랏은 님이 꺾어 버렸어. 바랏은 나거든요. 이 꼴 화자 나야. 근데 그걸 꺾어 버렸어. 그럼 이건 버림받은 화자 맞죠?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는 게 아니죠. 앞에 있는 저가 잘못된 거지. 자, 여기. 그런데 뒤에 있는 감탄형 문장은 어떤가요? 선생님 말했지? 감탄형 문장이라는 것은 웬만한 고전 시가에선 다 나온다. 영탄적어죠. 영탄적 표현. 자, 그리고 내가 원했던 거는 임과 인연인데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탄식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월에서도 나는 바라신데 이미 나를 버렸으니까 탄식 가능하지. 얘네들은 다 가능해.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임에게 자, 버림받은 화자는 바랏은 되지만 저는 안 돼. 그래서 X. 자, 17번입니다. 12월 노래의 소는 자, 화자가 기다린 임을 대신한 존재로 외로움을 달래준다고요? 아니랬잖아. 우리 더 절망감을 주는 거죠. 임과의 어떤 단절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X. 자, 18번입니다. 11월 노래의 한삼 자체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건 맞아. 한삼 자체는. 자, 뭐죠? 여름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런데 자, 11월 잠깐 지문을 살펴보면요. 안 그래도 11월 춥잖아. 자, 그런데 얇은 자, 한삼을 지금 덮고 누웠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뭐야? 임과 지금 여인 상태지. 그럼 얼마나 더 외롭고 슬프겠니? 자, 라고 한다면 화자의 어떤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거, 자, 맞는 거죠.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한삼 자체가 11월 나타내는 계절감 소재가 아니고 한삼 자체가 그냥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라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어떤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는 거야. 자, 6월 노래의 빛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까지는 맞죠. 하지만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정월의 날인물, 아까 우리가 문제로 풀었네요. 자, 꾀꼬리 새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상황과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까지는 맞죠. 자, 봄이 왔어. 4월이 왔어. 근데 이미 안 왔어. 됐죠? 자, 그럼 뒤에 있는 거. 2월의 등불. 자, 그 다음에 3월에 자, 만춘 달래꽃. 감정이입 소재였나요?
자, 등불과 만춘 달래꽃만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2월. 등불 같대. 만인을 비추실 모습. 누가? 임. 그 다음 3월에서도 만춘 달래꽃. 남이 부러워할 모습. 누가? 임이. 됐죠? 자, 그렇다면 감정입 소재는 아니다. 감정입 소재가 되려면 앞뒤로 하자의 정사하고 똑같은 감정적 표현이 나와줘야 돼. 자, 따라서 X. 자, 여기까지가 자, 동동, 자, 지문,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